오늘은 시장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친구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플러밴 등 일부 기업의 실적이 매우 호조를 보이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밝았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100% 이상 늘어났다면 주가가 200% 이상 오르는 것이 미국 주식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적이 뛰어나고 시장 주도력이 있는 종목을 찾았다면 추세가 끝나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는 장기채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해지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수록 제 입장에선 시장 전반이 안정된다고 느껴지고 그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숏 포지션에서는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유 포트폴리오가 득을 볼 수 있으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마침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2월에 형성된 전고점을 이미 뚫은 상태이고 1월에 고점을 재테스트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남은 실적 발표들이 기대 이상이라면 이번 주말 안에 완전히 돌파하여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에도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장주들이 강력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리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고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실적이 주가를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우수한 기업, 특히 지속적인 성장 스토리를 갖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주는 오늘 1.14% 상승하며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횡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리더 주식이 아닌 소형주 지수 자체에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확실한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관망을 유지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중립 상태로 돌아섰는데 최근 3일 주기로 공포와 중립이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있어 변동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욕 구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매매 시 원칙을 지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2022년 10월부터 이어진 대상승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 원칙에 따라 진입한 종목이라면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소형주가 앞으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한다면 다소 공격적인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주식 비중을 60에서 80% 선에서 유지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금은 오늘 1%가량 상승하며 추세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장이 오르는 가운데서도 힘을 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실적 발표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이 코인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코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규제가 풀리지 않아 상승 동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작년 10월이나 11월에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면 추세 전환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며 횡보를 견디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브로드컴을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이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메타가 가장 좋은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주 거의 3주간 매일 오르는 모습인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 그저 추세를 즐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역시 오늘도 상승하며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지선을 지키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지난주부터 비슷한 가격대에서 횡보하며 서서히 상승세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아직 좋다고 판단됩니다. 구글은 오늘 반등하여 182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7월 전고점인 191달러를 향해 재차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따라오지는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 올라서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도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함께 치고 올라가고 전고점까지 돌파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명확한 매수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단기의 관점일 뿐이고 애플을 좋은 매수 단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 보유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했지만 오늘 빅테크 중에서는 상승력이 가장 약했습니다. 곧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의 대량 해고 소식이 눈에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원래 주식이 안 오르면 해고 소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크게 반등하며 강한 힘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상승이 이어지려면 실적 또는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하겠지만 6월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이를 기대하며 장기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지만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주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섹터가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 모멘텀을 되찾은 만큼 현재 시장의 단기 고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오늘도 각종 종목들이 급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2025년 한 해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 역시 4% 상승하며 리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은 주식, 낸시 펠로시 할머니가 매수해서 따라 매수한 주식, 의학 AI 주식 템퍼스 AI가 오늘 역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헤지펀드 등의 매수세가 몰려 거래량이 급증하는데 실제로 오늘 큰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내일 전고점 부근을 지지하면서 유지한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미 이동평균선 정배열 초기 단계에서 진입했다면 지금쯤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햄스 앤 헐스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워낙 이어지고 있어 굳이 자주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또 돌파했으니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추후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므로 지금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린 뒤 매수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도 어제 장 마감과 오늘 아침에 발표된 실적 가운데 제가 보유 중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딧은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227%나 상승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42%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 4분기 말 구글 검색 알고리즘 변경으로 인해 트래픽 변동이 있었고 예상만큼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진 않은 듯합니다. 그래도 레딧은 미국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중 하나로 방대한 데이터 마이닝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성장성은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쉬어가는 장세의 베이스를 형성한 뒤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엠너빈입니다. 한때 주가가 $525까지 치솟았다가 크게 떨어져 마감했는데 이는 돌파 지점에서 너무 멀어져서 이를 돌리려는 알고리즘들의 농간으로 보입니다. 실적을 보면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253% 증가했고 매출은 44% 늘어났으며 어닝 서프라이즈도 38%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로빈훗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1200%를 넘을까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1700%에 달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매출도 1조 원을 훌쩍 넘겼는데 문제는 돌파 후 다시 되돌리며 마감해 좋은 돌파 패턴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주일간의 가격 형성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빈후드는 주식시장 전반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 시장이 침체되면 사용자 이탈로 거래량이 줄어 매출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코인 관련 규제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규제 이슈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의 레스토랑 업종의 리더로 평가받는 더치브로스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75%, 매출이 35% 증가하면서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장중 돌파 후 되돌림이 있었으므로 내일의 가격 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레스토랑 업종은 유행을 많이 타는데 현재는 더치브로스가 그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록 향후 몇 달간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도 올해 주도할 레스토랑 주식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160개 이상의 신규 매장 오픈 계획이 있어 빠른 확장에 따른 초기 비용 문제, 운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 원두 가격 상승이 예상돼 마진 하락 가능성이 있고 이는 1에서 2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실적 발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헙스팟입니다. 2021년 말 정고점을 드디어 뚫어내며 소프트웨어 성장주들이 2022년에 겪은 큰 하락을 만회하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2021년에 매수해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본전을 찾으셨을 텐데 너무 일찍 매도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길 권장합니다. 본전에서 매도하면 그간 기다린 보상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요. 실적과 매출 모두 20% 이상 증가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소폭 기록했습니다. 어닝콜에서 사용량 기반과 좌석 기반 요금제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를 통해 AI를 적극 도입해 매출과 이익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릴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리더라고 여겨지지만 국내 투자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거의 300%나 상승했을 만큼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도 괜찮은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체로 천천히 오르는 특성을 지니므로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급등 급락하는 주식만 보유하기보다는 장기 리더들,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워마트, 머버 같은 종목 중 하나를 선정해 자산 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실적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포트폴리오도 급등한 듯해 기분은 좋지만 모든 섹터가 단기 모멘텀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므로 그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알고만 있으면 되고 추세가 이어가는 한 무조건 보유의 관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리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될 수 있음에도 실적을 통해 50%에서 100% 주당 순이익 증가로 주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특히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가격도 올라가는 주식에 주목해 계속 보유한 뒤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리더 리스트를 한동안 업데이트하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주항공, 바이오 그리고 여행 섹터의 일부 종목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장기 리더와 단기 리더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할 생각이니 참고하셔서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도 꾸준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